아줌마, 왜 자꾸 찾아오세요? 수빈이는 성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고성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펜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쓰라며 종이를 얼굴 앞까지 밀었습니다. 이지혁에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빈이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줌마, 저 촬영 시작해요. 수빈이는 웃었습니다. 아줌마 유명한 거 저도 알아요. 이거 올려도 돼요? 조회수 터지겠다. 고성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수빈이는 가볍게 비켰습니다. 지금 장난해? 수빈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얹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협박이죠.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성재 오빠 계모잖아요. 고성희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라는 듯. 아, 인정하시는구나. 고성희는 다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수빈이는 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크게 적었습니다. 협박에 의했음. 수빈이는 종이를 들어 내밀었습니다. 고성희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수빈이는 무시한 채 돌아섰습니다. 고성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각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얘는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되겠네.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고성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유튜브 댓글 알바들 고용해. 욕 위주로 올리고 채널 망가뜨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덧붙였습니다. 채널 신고도 같이. 라이브부터 막아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성희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2년이 올리만 해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수빈이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채널 화면을 열었습니다. 알림이 먼저 떴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욕이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줄만 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라이브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다가 바로 꺼졌습니다. 경고 알림이 떴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꺼졌습니다. 수빈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네. 수빈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방금 찍힌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고성희 얼굴이 프레임 안에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고성희 이름을 눌렀습니다. 수빈이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아줌마, 채널은 또 만들 수 있어요. 잠깐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댓글 알바비 많이 쓰셨던데요. 수빈이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 다음 영상 주인공은 가옥문화재단 이사장의 화려한 과거예요. 전송을 눌렀습니다. 수빈이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이 조그만 게 아주 겁이 없네? 수빈이는 몇 시간 동안 편집을 끝냈습니다. 고성희 얼굴은 모자이크를 씌웠습니다. 목소리는 살렸습니다. 각서 종이는 프레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고성희가 던진 두 마디만 남겼습니다. 지금 장난해? 수빈이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가옥문화재단 이사장한테 협박받았어요. 수빈이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로 걸었습니다. 비서가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기사. 고성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만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옥문화재단 이사장, 젊은 유튜버 협박 논란, 각서 쓰라더라, 영상 확산. 고성희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모자이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난해? 고성희는 재생을 껐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선 넘었네. 미쳤구나. 고성이는 비서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다 막아. 기자 연결도 끊어. 재단 명의로 입장문 준비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휴대폰을 숨기듯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하다 말았습니다. 박진석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비서가 따라 탔습니다. 비서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서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봤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끝났는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짧게 뱉었습니다. 고성이, 이게 당신이라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연락드릴까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장한테 연락해서 나한테 오라고 해요. 박진석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재킷을 벗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봤습니다. 성재도 알고 있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공유됐습니다. 박진석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장 성재 내 방으로 오라고 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가 뒤따랐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먼저 봤습니다. 고성이가 숨을 들이키고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성재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성재 걱정돼서 각서를 들고 갔다? 고성이가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큰 소리를 했나요? 걔가 자꾸.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그게 협박이야. 고성이가 억울한 표정을 붙였습니다. 걔가 먼저 저를 계모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박진석이 목소리를 더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성재 때문에 그랬다는 성이 내 말. 오늘은 믿어준다. 고성이의 눈이 잠깐 살았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눌렀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이 일에서 빠져. 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성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너. 박성재가 등을 곧게 폈습니다. 당장 헤어져. 오늘 안으로 정리해.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못합니다.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상황 이해 못하나? 이해합니다.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가 아니지. 이번 일은 수빈이 잘못 아닙니다. 선 넘은 건 새어머니 쪽입니다. 고성이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헤어져라. 박성재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못 놓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좋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선택은 끝난 거다. 그 애 문제, 이제 집안 문제가 된다. 박성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석이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 한편 이지화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알림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기사 제목이 먼저 떴습니다. 가옥문화재단 이사장, 젊은 유튜버 협박 논란. 이지화는 영상을 눌렀습니다. 모자이크, 얼굴, 목소리. 지금 장난해? 이지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뛰었습니다. 수빈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숨도 안 고르고 물었습니다. 다친 데 없어? 수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지환이 수빈이 얼굴을 가까이 봤습니다. 손목도 봤습니다. 없으면 됐다. 수빈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사 났지.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올린 거지.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지환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수빈이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지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내 동생한테 손을 대? 같은 시각 이지혁은 회사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혁은 제목보다 이름을 먼저 봤습니다. 이수빈. 이지혁의 눈이 굳었습니다. 영상을 눌렀습니다. 모자이크, 목소리. 이지혁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 박성재가 받았습니다. 지혁아, 미안한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네 집에서 우리 수빈이한테 협박을 해? 박성재,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일이 이렇게 커지게 만든 거야? 박성재가 숨을 뱉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번 일을 잘 수습해 볼게. 조금만 시간을 좀 줘. 그리고 수빈이 좀 잘 챙겨줘. 둘의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라야. 박영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까지 걸었습니다. 박성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 그래? 박영라가 바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난처하지. 박성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라가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박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영라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제 수빈이한테 갔어. 각서 들이밀고.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박영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저장된 영상 파일 목록이 보였습니다. 오빠가 모르는 건 엄마가 한 게 하나가 아니야. 박성재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박영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진이 병원, 유학 거짓말, 간 이식 수술. 박성재가 멈췄습니다.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박영라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몰라. 엄마가 끝까지 숨겼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왜 이제 말해? 박영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엄마 말 믿고 묻어줬거든.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가족 망가진다고. 박영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마가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박성재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막아. 엄마가 또 수빈이 건드리면 난 못 참아.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 아빠한테 말할 거야? 박영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박성재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짚지 않았습니다. 박영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목줄. 오빠가 잡아. 박영라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던졌습니다. 오빠가 못 잡으면 내가 잡아. 문이 닫혔습니다. 박성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고성희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박성재는 첫 마디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빈이한테 다시 가면 끝이에요.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시동을 걸고 가운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사장실로 들어선 박성재는 고성희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숨기는 거 그만해요. 고성희가 웃음 흉내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유학 거짓말, 간 이식 수술. 고성희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받아치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한 박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건 수빈이 영상보다 훨씬 커요. 고성희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수빈이 영상, 그리고 어머니 비밀. 고성희는 손끝이 떨려서 힘이 풀렸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수빈이한테 다시 손대면 어머니는 끝이에요. 고성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정리예요. 지금부터 조건이에요. 고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는 차갑게 이어갔습니다. 첫째, 수빈이한테 가서 사과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고성이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일이니까. 박성재는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둘째, 아버지한테 가서 저와 수빈이의 교제 허락받아오세요. 고성이가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허락할 것 같아? 박성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야 해요. 어머니가 말하면 아버지가 바로 칼을 빼진 않아요.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더 낮게 눌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 어머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못 막아요. 고성이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박성재는 돌아섰습니다. 고성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성재야. 박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석 이름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고성이는 수빈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사람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성이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수빈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또 왔네. 고성이는 목이 말라붙었습니다. 한 박자 쉬고 겨우 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수빈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켰습니다. 라이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떴습니다. 수빈이는 카메라를 고성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면 카메라 보고 제대로 하세요. 고성이의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뺏지 못했습니다. 뺏는 순간 더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내가 박성재 계모인데 질투나서 그랬다. 그렇게요?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글라스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고성이는 받지 못했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수빈이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싫으면 돌아가요. 나도 상관없어요.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박성재 계모다. 질투가 나서 그랬다. 수빈이가 바로 받았습니다. 다시 또렷하게 고성이의 손이 주먹처럼 말렸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박성재 계모인데 질투가 나서 이수빈한테 그랬다.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냉소였습니다. 좋네요. 수빈이는 한 줄을 더 던졌습니다. 각서 들고 와서 써. 그 말도요. 고성이의 숨이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각서 들고 갔다. 써라고 했다. 수빈이는 라이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화면을 끄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가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또 한 걸음. 수빈이는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돌아서는 순간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려준 거예요. 고성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선글라스를 던졌습니다. 숨이 터졌습니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박성재 부재중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아한 이사장. 그리고 바로 화면을 봤습니다.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클립이 잘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온문화재단 이사장. 계모 질투 인정 라이브 확산.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막아? 이지혁은 회사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박성재 계모다. 질투가 나서 그랬다. 각서 들고 갔다. 이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라이브로 공개된 고성이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은호 생모가 성재 새엄마라고? 이지혁은 놀랐지만 이 상황을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비서가 이유를 묻기 전에 이지혁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취소합니다. 박진석의 집이었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이지혁은 이름만 말했습니다. 이지혁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박진석이 있었습니다. 고성이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이를 잠깐 봤습니다.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지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퍼진 라이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봤다. 그런데 자네가 여기 왜 온 건가? 우리 집 일에 자네가 상관이 있나?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혁은 고성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박진석에게 고정했습니다. 우진이 유학 중이라는 말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지혁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우진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고성이에게 갔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지막 사실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리고 보육원에 남겨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우진 씨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박진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지혁이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우진 씨 간 공여자가 지은호입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성이 쪽을 봤습니다. 고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건? 박진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막았습니다. 이지혁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판단을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 이사장님께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 이식까지 했습니다. 이지혁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회장님 몰래 진행됐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박진석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이지혁을 봤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다만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순간 당신도 큰일 날 줄 알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결정하는 눈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눈빛을 보고 비로소 끝을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한 발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판을 뒤집을까요? 박진석이 지금 당장 고성이를 내칠지, 아니면 고성이가 먼저 박진석을 묶을지, 그리고 이지혁이 지은호 이름으로 던진 한마디가 어디까지 번질지, 다음 장면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더 흥미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